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복지 시간입니다. 저는 최진경이고요. 자, 5주차 1강 사이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청소년 복지 접근 방법 가운데서 실천적 접근 방법으로서 청소년 상담 단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의 초기 단계, 두 번째 상담의 중기 단계, 자, 세 번째 상담의 종결 단계, 끝으로 네 번째 청소년 상담 기태 사항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의 과정 가운데 초기 단계입니다. 자, 초기 단계는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상담 목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탐색해보고 인식하며 통찰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가 무엇이고 깊게 어떤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게 필요하고, 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친밀한 촉진적인 상담 관계를 우리는 라포를 형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포 형성이 초기 상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친밀하고 촉진적이고 신뢰하는 서로의 관계, 이런 것들을 형성해야만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고, 또 물론 상담자도 내담자를 믿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촉진적인 납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끊임없이 내담자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거짓으로, 건성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탐색하고 이해해주고, 내담자 중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내담자의 어떤 주로 이제 개별화의 원리죠. 그게 내담자의 어떤 개별화 원리를 통한 내담자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무조건 존중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청소년 상담 초기 단계에서의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초기 단계는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통찰하고 어떤 탐색하는 게 필요하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떤 촉진적인 상담 관계를 우리는 라프라 그러고, 이 라프를 형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상담자는 끊임없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진지한 태도, 내담자 중심적인 태도, 무조건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상담 초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이제 접수 면접이 이루어지겠고요. 상담의 구조와 진단과 평가, 사례 개념화, 목표의 설정, 상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제 6가지 내용으로 상담 초기 단계가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접수 면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 면접. 자, 우리가 내담자가 상담실을 방문할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접수 면접 인테이크입니다. 자, 이 인테이크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첫인상이겠죠? 첫인상을 얼마나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첫인상이라는 게 상담자 자체의 인상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떤 상담실의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자,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는 정말 급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멘탈도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상담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상담자가 뭐
전화를 받고 따진 일을 한다든지 계속 자기 일만 하고,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인사를 받고,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시면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내담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거기 어떤 기관이라든지, 상담실 기관이라든지, 내담자에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비호감적인 태도를 버리고 뭔가 내담자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상담자가 상식적인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여기서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해서 어려운 상담 얘기를 하고 용어를 쓰고 이론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상식적인 보통에 쓰는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뭔가 이 사람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대에서 훈련을 받고 학습을 하여 이 내담자를 맞이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접수 면접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신뢰를 형성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수동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이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접수 면접이야말로 상담실에 찾아오거나 또 상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접수 면접 다음 슬라이드 더 보겠습니다. 상담자는 접수 면접 인테이크 과정에서 내담자에 관하여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내담자의 어떤 성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연락처, 상담 경험이 있었는지, 약물 경험이 있는지, 자,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해서 개인 정보에 대해서 파악하고 더불어서 복장이라든지 말투, 평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태도들, 그다음에 말투, 억양, 자주 사용하는 언어도 잘 파악을 하시고 전반적인 어떤 외모와 행동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 목적 배경, 또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호소 문제, 주호소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호소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또 집에서의 가족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이성 관계든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것, 접근 면적에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상담, 접수, 면접지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배경, 자,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상담을 받게 되었는지, 자진해서 왔는지, 자발적으로 왔는지, 어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어떤 권유로 왔는지, 그런 어떻게 상담실 찾게 됐는지가 우리 상담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자발적인 부분하고 비자발적인 부분의 태도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마음이 약간 상하다, 마음이 좀 상하다, 마음이 많이 상하다, 마음이 매우 많이 상하다, 완전히 상하다 등 이제 까지 톡톡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전에 상담 치료를 받아보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기는 아주 이제 면접지 일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에도 많은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초기 단계에서 이제 내용이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여러분들 구조화라는 내용을 이해하시죠? 구조화와 비구조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체계적이라는 거.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상담 과정의 본질이라든지 제한 조건, 방향에 대해서 서로를 합의하는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뭐 상담자가 뭐 상담 기간이라든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절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상담의 구조화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쭉 한번 볼까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의 과정이 어떤지, 또 절차가 어떤지, 상담 시간이 어떠한지, 비용이 어떠한지 등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상담의 구조화를 시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구조화를 통해서 내담자는 상담 관계가 합리적인 절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상담자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상담 과정과 목표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상담자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담 과정과 목표를 이게 여기 상담 과정과 목표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담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상담과 과정과 목표가 알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상담의 구조화. 다시 정리해드리면 상담이 구조화됐다는 것은 상담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건데 합리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담 비용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내담자하고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상담의 구조화 용어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또 실시해야 될 때 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하는데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사정하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 그냥 제가 임으로 판단해 가지고 뭐 말하는 거 뭐 애모나 그런 어투라든지 행동을 파악해서 그냥 대리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제 감각적으로 감으로서 파악하는 내용도 충분히 그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반영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과학적인 도구, 체계된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 많은 검사지가 있고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사정하는 작업이다. 자, 사실평가는 검사되고 측정된 값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내지 의사결정되다. 사실평가라는 게 진단한 어떤 결과에 대한 사실평가라는 것은 그 측정값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이렇게 상담자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고 상담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론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내담자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방법이죠.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뭐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평가는 뭔가 내담자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것,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제 참고적으로도 물론 평가에는 내담자의 성장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외적 차원, 외적 차원을 찾는 과정도 거기에 어떤 평가에 들어간다. 어떤 진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변에 어떤 뭐 인간관계 중에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선생님이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진단한다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진단하고 이제 평가하는 것만 해도 우리 상담에 있어서는 거의 한 학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초기 단계에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시키는 그런 단계라는 거,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초기 단계에서 접수 면접, 뭐 상담의 구조와 진단과 평가, 네 번째 사례 개념화입니다. 자, 사례 개념화는 이제 여러분 예시를 통해서 볼까요? 먼저 예시가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먼저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내담자가 있는데 보호 관찰관에 이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인가 본데요. 이제 보호 관찰관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교회 선생님과 관계도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좀 보면은 무엇보다 담임교사와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것은 내담자 청소년에게 학업이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모와 형제 앞에 떳하고 싶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은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들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내용들은 뭔가 내담자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 보호 요인들을 중요하는 건데, 이와 같이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가 행동 관찰이라든지 심리 검사, 접수 면접을 통해서 얻어진 내담자의 정보를 통합하고 명료화시키는 과정인데, 이와 같이 이제 서술하는 과정이죠. 상담자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성격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상담 전략과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례 개념화는 뭔가 상담자가 처음에 왔을 때 행동도 관찰하고 다양한 어떤 심리검사도 하고 접수 면접을 통해 가지고 내담자의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명료화시키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단계에서 그야말로 이제 상담자가 경험적으로 상담자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단계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례 개념화를 잘 해야만이 상담 목표도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상담 계획도 잘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례 개념화 용어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 할 일이 되게 많죠.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상담을 잘하고 잘 이제 종결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초기 단계에 의해서 정말 이제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접수 면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상담을 구조화시킨다는 것은 상담을 어떤 기간이라든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랬죠. 그다음에 진단과 평가도 해야 되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사례 개념화까지 공부했고 이제 또 이제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목표 설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자는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보며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는 정말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탐색하고 통찰하고 성찰하고 그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내담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 증명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목표 설정은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목표 설정은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 따라서 상담자는 반드시 내담자의 목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합의가 중요합니다. 상담의 구조할 때도 합의가 중요하고 모든 게 상담 정말 시작부터 끝에 동결하는 것도 합의거든요.
공교일도 뭐 상담자 마음대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담자하고 합의를 통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설정할 때도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잘 진단하고 평가해서 서로 어떤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목표는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라는 게 이제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그게 상담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목표가 강범하게 잡혔다. 그런 것보다도 목표는 구체적으로 만약 인터넷 중도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목표를 세운다 했을 때 인터넷 뭐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인터넷을 하루에 1시간만 하게 한다.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넷 사용을 하루에 1시간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인터넷 목표가 너무 강범위하고 뭐 인터넷에 대한 어떤 인터넷 중독이 왜 되었을까 막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어떤 대처 방안을 세우고 여러 다양한 목표를 세우면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상담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 목표 설정에 관하여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담의 목표가 모호하게 설정이 되면은 상담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 자, 더불어서 목표는 현실적이고 뭔가 비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지 않는 목표는 상담자도 어렵게 되고 또 내담자에게 다대를 주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이 목표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담자도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뭔가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뭔가 이제 자기의 변화된 걸 이제 체감할 수가 있는데 목표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제 넓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A씨를 보면은 A씨가 이제 행동을 수정하는 건데 행동을 수정하려면은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네요. 그 말이. 여하간에 비합리적인 신념을 알고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이제 첫사랑하고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게 합리적인 신념입니까? 비합리적인 신념입니까? 네, 합리적인 못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잖아요. 첫사랑하고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수정할 수 있으며, 자, 수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이제 첫사랑하고 어떤 이제 관계가 이제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제 첫사랑하고 관계가 이제 실패로 왔을 때 이제 상담을 받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딱 파악을 해보니까 아주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게 아주 잘못된 신념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첫사랑과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와장창 무너졌고,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존재 가치가 없고, 뭐 이렇게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 그랬을 경우에는 상담 목표가 너무 명확하게 않습니까? 어떤 비합리적인 심리 체계를 이제 합리적인 체계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신념을 알고 수정할 수 있며 수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첫사랑하고는 결혼 안 해도 돼. 유지하면서 또 수정된 핵심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과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주 이제 단편적인 예고, 자, 목표 설정에서 핵심은 이제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초기 단계 내용이 많은데요. 초기 단계
사실 초기 단계 내용이 많고, 이제 사실 중기는 뭐 상담을 진행하는 거고, 이제 동결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제 접수 면접, 상담의 구조와 진단과 평가, 사례 개념화, 목표 설정 등과 함께 마지막 이제 상담 계획입니다. 상담 계획은 내담자를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사례 개념화, 상담 목표를 토대로 상담의 어떤 개입 방법과 상담 기간을 포함해서 상담 전략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상담 계획에 있죠. 뭐 주 몇 회를 할 것인가, 회기는 몇 회기로 할 거. 여기는 8회기로 예시를 들었는데 보통 한 10회기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은 인지행동치료, 아까 우리했던 인지행동치료가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비합리적인 잘못된 인지 체계잖아요. 인지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 이게 다 인지행동치료 이론입니다. 전략은 인지행동치료 이론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인지체계를 구성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상담 계획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상담의 중기 단계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실제로 교류한다는 것은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단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실제로 교류하고 촉진하는 단계이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사용하는 것. 상담자의 다양한 실제 상담 기법들이 사용돼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인 상담 기술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수용 이런 기법들이 있고요.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변화를 모색하고 대안적인 생각과 행동,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지도하는데, 내가 그 전에 내가 첫사랑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생각, 그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안 좋았었고 또 내 행동도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 어떤 잘못된 신념 체계를 내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안적인 생각, 대안적인 생각이라는 건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첫사랑하고 결혼 안 해도 돼. 거기에 따른 내가 감정과 행동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 게 상담의 중기 단계,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계, 상담의 중기 단계였습니다. 종결 단계입니다. 이제 물론 10회까지 회기를 정해놓고 상담을 이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 회기 안에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일 좋은데 꼭 회기 안에 뭐 10회기가 끝나면 종결이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종결을 해야 됩니다. 종결을 하지 않고 계속 뭐 상담을 지속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게 되겠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에게 의존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종결할 때 종결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또 힘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 결정을 해서 하되 의사결정은 이제 상담자가 하더라도 그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합의를 가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종결 단계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종결 단계 먼저 상담에 대한 종결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담의 목표가 성취되었거나 만족할 만큼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면 상담을 종결해야 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따로는 연장도 가능하겠죠. 근데 뭐 상담 목표가 달성이 안 됐을 경우도 내담자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상담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담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다른 상담실에 가서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겠다. 그러면 내담자가 종결해 의사가 있을 경우 뭐 종결하죠. 그 다음에 상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담자가
내담자에게 그냥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담 종결의 초점은 내담자에게 일어난 변화, 내담자에 일어난 변화가 내 생각의 변화가 있을 거고 내 감정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자, 변화가 상담이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 장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변화가 상담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담이 끝나서 상담 장면을 벗어난 일상생활 장면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속 어떤 그 변화된 게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것과 내담자가 일어난 어떤 긍정적인 변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어떤 변화를 강화시켜주는 거, 이게 상담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자, 상담의 과정, 초기 단계, 중기 종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영역에서 이제 상담 방식을 볼까요? 대면 상담이 있고, 그렇죠? 대면 상담이 있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매체를 활용한 매체 상담이 있고, 또 특별하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래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의 전통적인 어떤 상담 방법이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매체는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온라인 어떤 정보통신 사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매체 상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또 좀 더 이렇게 좀 노출시키지 않고 상담할 수가 있어서 매체 상담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 특별하게 이제 청소년들은 어떤 또래를 통하는 어떤 상담이 이런데 이제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지지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또래 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담 방식, 대면 방식, 이제 매체 상담 크게 나누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 상담에서는 또래 상담을 포함합니다. 자, 상담 형태도요. 개별 상담이 있겠고 1대1로 이루어지는 개별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 상담. 상담자가 내담자가 1대 다수로 구성되는 게 집단 상담이죠. 이제 개별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호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집단 상담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점은 어떤 같은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끼리 구성을 하여 이제 그래서 근데 학교 폭력의 이제 피해 청소년이라는 그 피해 청소년을 같이 모아놓고 집단 상담한다든지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했을 때 다문화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구성해서 서로 서로의 어떤 역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어떤 표지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집단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자, 상담 기간은 단기 상담하고 장기 상담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단기 상담은 10회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15기 임대로 그 다음에 장기 상담은 15회 이상, 6개월 이상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 상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 영역입니다. 첫 번째 학업 상담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많죠. 시험 불안은 당연한 거고, 또, 이 학업이라는 게, 여기 이제 진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업에 따른
고민들이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영역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 문제 상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 문제 등 성 문제 상담이 있겠고, 또 비행 상담, 진로 상담, 또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루어지는 위기 상담, 뭐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또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위기를 당했다든지 위기 상담 등이 있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초기 단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해하면서 상담의 목표를 이제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인식하여 깊게 통찰하는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잘 본인이 청소년 내담자가 본인을 잘 통찰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친밀하고 촉진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포를 형성했다 그러는데요. 자, 친밀하고 촉진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담자 중심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무조건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담 초기 이 단계를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접수 면접, 자, 우리 이제 인테이크가 이루어지는데요.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처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가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뭘 말을 잘하고 또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상담자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항이 많은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동적으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면접할 때 필요한 사항들, 기본적인 내용, 내담자의 성별, 내담자의 복장,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등 내담자를 관련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등 여기 이제 기본적인 접수 면접에서 파악할 상황을 파악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상담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담 과정의 본질, 표현은 어렵게 되는데요. 상담 과정이 어떠한지, 제한 조건이라든지 상담할 때 제한 조건, 방향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상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의 과정이 어떤지, 절차가 어떤지, 상담 시간이 어떤지, 비용이 어떤지 등에 알려주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내담자는 상담 관계가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상담자에게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상담 과정과 목표가 혼란을 빠지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의 구조와 상담의 체계야 그래도 무방하죠. 진단과 평가입니다. 내담자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사정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진단, 사정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를 이제 진단하는 것은
또 평가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주변에 내담자 주변에 내 내적 자원, 외적 자원을 어, 찾는 과정도 진단과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상담의 구조화, 뭐 사례 개념화, 자,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지만은 상담의 가장 ABC와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개념화는 상담자가 행동 관찰, 심리 검사, 접수 면접 등을 통해 얻어진 내담자의 정보를 통합하고 명료하는 과정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뭐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 보호 요인 등을 잘 파악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뭐 예시에서 보여드렸듯이 뭐 보호 관찰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교회 선생님과의 관계 등도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간략하게도 한 줄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은 위에처럼 좀 길게 사례 개념화를 시켜도 됩니다. 자, 사례 개념화 내담자의 정보를 통합하고 명료화시켜서 정확하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상담 전략과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상담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매우 중요하겠죠. 반드시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 목표를 정할 때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목표 설정 이제 A씨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상담의 목표가 모호하게 설정되면 목표를 상담에서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현실적으로 작성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 뭔가 행동의 변화 또 그리고 인지의 변화, 사고의 변화, 감정의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계획은 문제 진단 및 내담자 평가, 즉 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또 사례 개념화, 그리고 상담 목표 등을 토대로 개입 방법과 상담 기간 등을 포함하여 상담 전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상담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담 계획 예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상담의 중기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제 상담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 내담자가 상담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상담 중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담의 종결 단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종결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담자와 이 역시 이제 합의 과정을 통하여 상담을 종결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에게 의존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담 시기에 대해서 종결 시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 관련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상담 방식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대면 상담, 매체 상담, 또래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상담 형태에 관해서는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담 기간은 단기 상담이냐 장기 상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청소년 상담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업 상담, 성문제 상담, 비행 상담, 진로 상담, 자, 위기 상담 등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단답형 퀴즈입니다. 세 문제인데요. 잘 읽어보시고 적절한 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복지 접근 방법, 실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청소년 상담 단계에 관하여 그리고 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